안녕하세요, 플러스제로입니다. 오늘은 GA4 빅쿼리를 다루는데 중요한 개념인 언네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쿼리에는 단순 문자열인 스트링이나 숫자 형태의 인티저, 그리고 플롯과 같은 형태 외에도 레코드와 같은 스트럭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이전 영상에서 디바이스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출력했던 것과 같이 특정 필드들을 그룹화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디바이스 안에 카테고리를 출력했던 것을 복습해보자면 점을 이용해 디바이스 안에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형태로 쿼리를 작성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레코드 유형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모드가 리피티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 디바이스와는 다르게 배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배열이란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배열 안에 복수의 값을 삽입할 수 있고 해당 값들은 각자 순서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열의 형태와 기존의 디바이스 카테고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데이터를 볼 때 하나의 행에 데이터가 한 줄로 나열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면 1행과 2행이 존재하고 이벤트 데이트, 이벤트 네임, 디바이스 카테고리는 각각 값이 한 줄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파람즈의 키와 이벤트 파람 value string을 보면 한 행에 여러 개의 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배열입니다. 이런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GA4의 이벤트 수집 형태 때문입니다. 우리는 GA4에서 이벤트를 수집할 때 하나의 이벤트 네임 안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수집될 때 수집된 파라미터들이 모두 배열 형태로 수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컬럼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은 안 된다입니다. 우리는 GA4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직접 커스텀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빅쿼리의 테이블이 모든 커스텀 파라미터를 컬럼으로 미리 준비해 둘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미터가 증가하더라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빅쿼리에서 이런 구조를 두 개 더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유저 프로퍼티와 아이템스입니다. 아이템은 당연히 하나의 거래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유저 프로퍼티의 경우 파라미터와 동일한 이유로 우리가 직접 커스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컬럼이기 때문에 배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언네스트를 직접 써볼 텐데요. 우선 언네스트를 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네스트를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테이블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샘플 1과 샘플 2입니다. 샘플 1에서 사용한 언네스트의 경우 기존 테이블에서 파라미터의 데이터 숫자에 맞게 나머지 데이터를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샘플 테이블을 기존 테이블과 동일한 데이터로 맞춰보면 기존 테이블의 페이지 뷰 숫자를 세보면 총 2개의 페이지 뷰가 발생했지만 샘플 1의 경우 언네스트로 인해 데이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뷰 숫자를 세면 총 8개가 됩니다. 즉 2개의 페이지 뷰가 8개로 뻥튀기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언네스트를 한 뒤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샘플 2와 같은 형태인데 바로 파라미터를 컬럼으로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보기에도 데이터가 깔끔하며 샘플 1과 같이 데이터가 뻥튀기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샘플 2가 샘플 1보다 더 우수한 방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샘플 1을 사용할지 샘플 2를 사용할지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라미터나 유저 프로퍼티와 같은 데이터의 경우 각 이벤트별로 타이틀, 캠페인, 소스와 같이 성질이 다른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샘플 2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템의 경우 하나의 거래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거래됐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템 샘플 1처럼 언네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의 형태나 내가 추출해야 하는 데이터에 따라 파라미터와 유저 프로퍼티를 샘플 1과 같이 추출하거나 아이템을 샘플 2와 같이 추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빅쿼리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쿼리를 확인해보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1과 같은 언네스트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from 뒤에 쉼표를 찍고 언네스트를 이용해 내가 언네스트할 필드를 입력합니다. 여기선 이벤트 파람즈를 입력하고 as를 사용해 해당 언네스트된 필드의 별명을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 네임과 이벤트 파람을 언네스트한 파람을 셀렉트에 입력한 뒤 데이터를 추출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네스트 하지 않은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확인해보면 오른쪽에 일행에 있던 first visit이 이벤트 파람에 맞춰 펼쳐진 것을 왼쪽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2와 같은 언네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샘플 2와 같은 언네스트를 진행할 때는 명확한 필드를 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보면 파람 안에 키와 value가 있고 value는 string value, int value와 같이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페이지 로케이션과 GA 세션 ID만 컬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짝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형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저장해두고 복사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from에는 언네스트가 삭제되었고 select 안에 서브쿼리가 생겼습니다. 서브쿼리의 select 문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value를 추출하는데 value.string value와 int value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실제 파라미터 안에 어떤 value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from에는 테이블 없이 바로 언네스트를 사용하여 이벤트 파람즈를 풀어준 뒤 where절에서 어떤 키를 이용할 것인지만 명시해주면 마무리됩니다. 언네스트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데이터를 많이 추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샘플 1과 같이 언네스트를 진행할 경우 데이터가 뻥튀기 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거나 더할 때 값이 뻥튀기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언네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